지금 기말고사를 이제 얼마 안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그럼 내가 이제 기말고사 전략을 어떻게 짜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기말고사는 어머님들 중간고사 한번 쳐봤잖아요. 그 중간 때는 솔직히 멘붕이 올 수 있어. 왜냐면 진짜 내가 A를 목전으로 두고 A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문제가 B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 짚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신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아무리 기출 문제를 풀고 이런 거는 그냥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그냥 그 학교에 옛날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이거인 거지 선생님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대로 공부를 했는데 생뚱맞게 B 나와갖고 생각보다 성적이 확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근데 기말 같은 경우는 한번 쳐봤잖아. 그러니까 그 한번 쳐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하란 뜻이 아니고 그 중간고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치고 난 뒤에 그 시험지를 보면 약간의 그런 뭐랄까 해야 되나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안 나오고 하는 건 다 때려치우고 그런 거 없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걸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건 얘가 쉽게 말하면 난 A를 두고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B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B라는 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게 그게 내신이라고.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뭐 이런 부수적인 말들이 나오잖아요. 부교재는 무조건 봐야 되고 교과서 봐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정독이 일단은 무조건 다 기본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한 번에 내가 실패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때는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약간 그 선생님의 패턴을 읽어낼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50점인 아이가 갑자기 100점을 맞겠다 이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컨셉을 잡을 때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일단 목전에 두듯이 뭐 예를 들자면 1등급씩이라도 한번 올려볼래? 이제 그러면 목표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중간고사는 목표라는 걸 세울 수 없지만 기말고사는 이미 내가 한번 쳤는 시험지가 있으니까 다음 목표치를 설정해 주면 된다고. 아이랑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서 그 목표치를 자꾸 설정을 하면서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1등급 받고 전교 1등 하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발전되는 것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과정이 없이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런 과정은 하나도 안 하고 2학년 돼갖고 아마 이건 내신은 안 되니까 정시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런 시련의 고통이 없었는데 그게 정시로 넘어가서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뾰로롱 안 바뀐다고. 오늘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건 난중돼서 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건 지금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약간의 내가 문제점이라고 발생했는 거는 이제 메꿔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진짜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생들 막 선행할 때 보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지도 뭐가 어려운지 다 안다고 애들도. 선생님 농도가 어려워요.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원가 전가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뭐가 어렵고 그 문제 나오면 싫다는 거 안다고. 근데 그게 얘가 진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패스하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나이가 어려. 5학년, 4학년이고 뭐 지금 선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 밀어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진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4, 5학년 때 그걸 포기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갑자기 중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뾰로롱 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문제 6학년 가서 똑같이 나온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개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 6학년을 제가 자꾸 강조 드리는 이유도 어머님들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수학은 100번 돌려도 괜찮다는 말 주변의 선배맘들한테나 선생님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도형 파트가 그냥 끝이거든요. 새로운 도형을 뭔가를 배우진 않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개통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4단원의 비와 비율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6학년 2학기가 되면 비례식을 배워. 그러니까 그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비례식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랑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수학이 진짜 친절하다고. 그러니까 한국 수학은 일단은 이게 말로 이렇게
번안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어로 우리가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학은 문제를 푼다는 걸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정도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서 어머님들이 문해길이라는 걸 말씀하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집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글자를 스킵하지 않아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매번 매번 제가 라방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씩 툭 지나가면서 유리수가 뭐야? 그냥 한번 툭 던져봐라고. 그렇게, 그러면 애들도 움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있어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유리수? 분수인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을 잘 풀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걸 해서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글자를 읽었을 적에 그 글자 뜻이 머릿속에 같이 스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한자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책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름을 잘 띄워야 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뭐 동기서, 동기부여서 이런 거 쓸 때도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읽고 싶은 글을 써야 되는 게 제일 주안점이, 제일 메인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왜? 갑을관계에서 난 을이거든. 갑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갑이 되기 위한 기회야, 티켓을 얻기 위해서 입시라는 걸 치르는 거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갑이 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내가 을이잖아. 그러면 갑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주는 게 필요로 하다고. 세특 같은 경우 아까 쓰는 것도 내가 했잖아.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안 된다고. 그냥 애들 전부 다 써라고 해서 제가 첨삭해 주려고 갖고 와라고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어려웠는데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들 또 챗 GPT 이용하니까 뭐 사전 이런 거 막 했다는 게 많아. 근데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 문헌을 봤다고 치면 거기서 내가 뭘 봤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냥 봤다가 끝이야. 그러면 그거는 누가 읽어도 그냥 뭐 어디서 끌고 왔네라고 느끼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고.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적에도 나를 위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한 세상도 아니고 그냥 남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